그래서 이제 그 막내 아들이 네. 이제 뭐 SNS에 올린 그 때문에 바로 이제 발빠르게 이제 뭐 사과도 정몽준 후보가 했는데 이게 사실 이게 큰 타격은 없었던 것 같아요. 이게 근데 본선 가서 약간 좀 뭐 타격이 있을까요? 그래 본선에서는 당연히 얘기가 나올 텐데요. 있죠. 제가 볼 때 오늘 지금 그 수락연설을 하면서 아들 발언 부분에서 굉장히 울컥하면서 눈물을 보였거든요. 그래서 뭐 저렇게까지 울면서 사과를 한 거를 그 아들이 한 얘기인데 학생이 한 말에 그렇게까지 그 본선에서 물고 늘어지기는 쉽지 않는 거 아니냐. 저 정도 사과했으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. 저는 이게 아마 두고두고 발목을 잡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최근에 또 부인의 발언까지 나왔잖아요. 부인이 마치 아들 발언을 두둔하는 것처럼 해서 또 논란이 됐거든요. 그것도 한꺼번에 밀려 들어와서 본인은 이제 눈물을 흘릴 정도는 충분히 저는 그 심정은 이해합니다만 그거와 더불어서 세월호 유족들에 대한 사과가 반드시 진정성 있는 사과가 들어갔어야죠. 지금 이 시국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세월호 유족들의 그 참담함일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습니다. 수락연설에. 그러니까 아들을 용서해달라는 게 살아나려면 메시가 살려면 유족들에게 정말 절절한 사과와 사죄가 들어갔더라면 이게 맞아 들어가서 충분히 효과가 나고 진정성 있는 거라고 볼 텐데 그게 빠져버렸어요. 그래서 저는 반쪽짜리 사과라고 보고요. 논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. 사실 이제 뭐 아무래도 이제 이번에 그 세월호 사고로 인해서 집권 여당은 뭐 지지율이 많이 빠졌는데 네. 그럼 이제 반사 이익은 이제 야당 쪽에서 봐야 되는데 새정치민주연합도 사실은 뭐 그냥 시원찮거든요. 네. 오히려 뭐 이 갤럽 조사에 따르면은 조사를 시작한 이래로 계속 빠져왔습니다.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사건의 반사적 이익을 제대로 얻지 못하고 있다. 이런 이 조사 결과로만 놓고 보면 충분히 그런 해석은 가능한데요. 이유는 뭐죠? 이유는 뭐 저는 이런 거라고 비교하고 싶어요. 그러니까 대형마트를 한 달에 2번씩 의무 휴업을 하게 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재래시장 손님이 늘었냐? 늘었어요. 네? 아니 안 늘었어요. 늘었어요. 한마디로 이게 왜 반사 이익을 못 누리고 있느냐? 야당이 못났으니까 그런 거죠. 야당이 못나서 그런 겁니다. 여기가 싫은데 여기가 이쁘면 당연히 일로 가죠. 근데 여기가 지금 여전히 좀 못 믿어오니까 그래서 지금 주저주저 하고 있는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거든요.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 때문에 서울에 특히 수도권의 40대 여성 유권자들이 엄마들이거든요. 이렇게 40대가 되게 고등학생을 둔 어머니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금 많이 분노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어디에선가는 앵무리맘이다. 그분들의 마음을 못 잡으면 굉장히 위험해지는데 그런 점에서 이 정몽준 후보는 지금까지 선거를 치러온 예를 들면 동작에서 총선에 나가서 된 걸 보면 뉴타운 공약 때문에 됐습니다.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. 이 초등학교 지하에다가 아이스링크 만들겠다는 공약을 지난번 총선 때 내걸었어요. 지금도 안 되고 있긴 합니다만 주로 무슨 공약이냐면 개발 공약 이런 거잖아요. 그거랑 세월호 참사에서 지금 앵그리맘 40대 엄마들이 화난 거는 안전의 문제거든요. 이 시대 즉지 화두로 나와 있는 안전과 이분이 원래 트레이드마크로 갖고 있는 개발 이미지가 안 맞는 거예요. 이게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옛날에 저희 학교 다닐 때 배웠던 버나로드가 답이다라고 생각합니다. 버나로드는 민중속으로 대중속으로 들어가라는 거거든요. 후보들이 이제는 무대 위에서 연기를 얼마나 잘하느냐 싸움이 아닙니다. 대중속으로 들어가는 게 답이고요. 들어가서 얼마나 동화되는데 이 체감도를 보여주느냐. 그게 그 사람의 성패를 좌우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분화로 대중속으로 들어가라. 이게 이기는 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